예, PPT 1번 보시죠. 김광일 부회장님. 예, 김광일 부회장님. 지난 3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보면은 PPT 여기 보시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으로 단기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다. 그것 때문에 기업 회생 절차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예, PPT 2번 보시면 국회에 나오셔서도 단기 유동성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김병주 회장님. 네, MBK가 마이클 병주 김의 약자 맞죠? 맞습니다. 네, 김병주 회장님. 3월 홈플러스 회생 신청한 이유가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회생 신청한 이유를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금방 김광일 증인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까? 의원님, 그 회생 절차는 제가 권한이 없는 겁니다. 잠깐만요. 회사의 잠깐만요. 이사회가 정하는 지금까지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회생 신청한 이유도 모른다고요? 말이 됩니까? 장난합니까 지금? 아니, 말씀해 주세요. 회생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금방 김광일 부회장이 얘기한 것이 맞느냐라고 물었잖아요. 즉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회생 신청한 것이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의원실에서 입수한 녹취록 좀 들겠습니다. 잠깐만 스톱해 주십시오. 녹취록 좀 틀어주십시오. 그게 맞는지 좀 보겠습니다. 녹취록이 안 나오고 한 편씩 추가 연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오다가 이거가 작년 5월, 6월 이때 저희가 중단했어요. 이게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티베트 사건이 터지면서 유통의 그 상가비 채권에 대한 그 대금 지급 이슈가 좀 생겨서 한번 중단을 했고 또 동시에 그때 5월쯤에 어쨌든 그 지금 메리츠 쪽으로 해서 홈플러스 사회주상청을 대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그때 약간 유통하면서 이제 좀 충분히 키웠는데 결국은 그 필로가 계속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힘들게 하다가 다시 추석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그 선정업체들에 대해서 대금을 저희가 연기하면서 최종적으로 처음에는 한 8% 정도 이자를 주다가 연리 계산을 나중에 15%까지 이자 무료표도 주면서까지 대금을 네, 수도해 주십시오. 예, 거기 보면 그 다음 부분은 어떻게 나오냐면 협력업체 할 때도 줄 돈을 연기한 거고 일종의 협력업체의 사채를 쓴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갑작스러운 신용 하락 때문에 한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나빴던 겁니까? 계속적으로 나빴던 거 아니에요? 15%까지 이자를 주면서까지 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회생 신청한 거는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부도 위험을 그 다음에 막기 위해서 한 보시죠. 겁니다. PPT 4번 보겠습니다. PPT 4번 보시면요. 기발행 미상환 유동화 증권 내역입니다. 가장 위에 보면 24년 12월 5일 날께 만기일이 3월 5일이기 때문에 만기 상환을 못한 겁니다. 3월 4일이었거든요. 신청하신 게. 그런데 이게 지금 2월 4일, 25년 2월 4일, 2월 10일, 2월 17일, 2월 25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돈을 못 줘서 15% 대금 15% 이자를 주면서까지 대금을 늦추고 있었던 시기에 저기 피해자가 있는 이 전단체 분들한테는 계속해서 90억, 250억, 240억, 820억 2025년 2월 20일에 850억까지 빌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천억 정도 빚이 있는 거거든요. 전단체 분들한테는. 이분들한테 김광일 부회장님, 김현장 출신 변호사 하시잖아요. 우리 이게 채무불이행입니까? 사기입니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을 때 상태에서 빚을 내면 이게 채무불이행입니까? 사기입니까? 사기 아니에요? 못 갚을 줄 알면서 빚을 내면 이게 사기다 라는 명백한 법률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우리 금감원에서도 이 부분으로 사기로 고발했잖아요. 이 부분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분명히 이러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증인이 누구냐면 홈플러스의 전 임원입니다. 홈플러스의 전 임원이 피해자에게 진술한 내용이고 그 내용이 바로 25년 3월 4일 직후 3월 19일 날 나왔던 녹취의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PPT 좀 보시죠. 이 표는요, 뭐냐면 국민연금 내부 자료입니다. 국민연금에 대체투자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아마 이게 2015년 8월이니까 한 달 전에, 인수하기 한 달 전에 여기에서 이연보고서를 낸 겁니다. 이 자료는 아마 MBK에서 냈을 겁니다. 보십시오. 기존 점포수가 89개입니다. 근데 2017년에 점포를 7개를 판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처분 이익이 170억이 나옵니다. 2018년에는 9개를 팝니다. 처분 이익이 223억이 나옵니다. 이렇게 쭉 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계획일까요? 이게 어떤 계획이냐면 홈플러스를 인수하실 때 MBK에서는 홈플러스를 소비자 유통기업이 아니라 부동산 자산 묶음으로 해서 생각한 겁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들고 이익을 빼내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현금 흐름이 어려워졌어요. 현금 흐름이 어려워지니까, 왜냐하면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현금 흐름을 늦추기 위해서 15%를 주고 대금을 미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고합니다만 제가 저 자료는 잘 모르는 자료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안에서 수사를 받고 있기 김병주 때문에 회장님, 자세한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아까 사회적 책임 지시겠다고 했잖아요. 네. 롯데카드도 지금 물의를 빚고 있고 이 홈플러스도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홈플러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이미 말씀드린 것 같고요. 롯데카드는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사회적 책임을 말했다고요? 그만하세요. 권대영, 김세훈 수석부위원장님. 좀 많이 뒤에 분들 많이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정인신문 다 하시지 않으니까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하세요. 정인들 가기 전에. 그게 안 나올까요? 아니 하실 때까지 할 거예요. 하실 때까지 하실 거예요. 네. 그럼 저 김인병도 1분만 드리세요. 1분만 더 드리세요. 자. 네요. 네. 지금 이건 물었잖아요. 이세훈 그 금감원 수석부위원장님 예, 고발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발을 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 통보를 한 상황이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수사가 이루어져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MBK의 전 임원 그분에 대한 것은 확보되지 않았죠. 제가 드릴 테니까 이건 추가로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님. 예. 이런 사모펀드의 반사회적 행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곳이 자기는 홈플러스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사회적 책임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MBK의 그 사회적 책임 좀 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이고요. 예, 이 사태를 계기로 우리 그 PF 제도에 좀 공갈을 좀 따져서 좀 필요한 제도 개선을 좀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